아직도 이 목사를 감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 부부는 보육원,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27명의 아이들을 돌봤다고 하죠. 말이 돌본 것이지 아이들을 위한 식비는 지출된 적이 없었고 한 아이당 220원의 식비가 사용됐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싱크대에서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가 하면 머리에 이가 생긴 아이들은 강제로 머리를 빡빡 밀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목사 부부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지만 아이들이 아파서 죽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배가 고파 있었고 목사 부부는 밥을 물에 오래 불려서 양이 많아지면 그제서야 간장을 비벼서 숟가락 하나로 모든 아이들의 입에 숟가락 하나로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바닥에 흘리는 것을 치울 필요가 없었대요. 배가 고프니까 하도 주워 먹어서. 기저귀는 한두 번 싸는 것은 갈아주지 않았고 몇 번 싸서 앞이 축축해지면 뒤로 돌려서 또 채우고 앞뒤가 빵빵해 터질 정도가 되어야 갈아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보조금이 한 달에 27명에 1,400만 원. 하지만 어떤 하루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지출한 내역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뭘 먹였냐 물어봤더니 마당에 닭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매일 닭을 잡아서 먹여주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했던 목사 부부. 그래놓고 학대하지 않았다고 억울했다고 하네요. 개새끼라고 욕하지 마세요. 어떤 개도 저 새끼보단 나으니까.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 같은 놈들 똑같이 당해봐야 할 텐데. 아이들은 배고파 울다 지치고 목사 가족은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두 번째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저랑 카스 친구분이 올려놓으신 글을 제가 캡처를 해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는 좀 흔한 일이라고 해요. 그 장애인 시설에서 가끔 모임이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도 지금 생활시설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그렇게 아니다, 우리 시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시설도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우리 시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냥 먹을 거 제때 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 정도지 뭐 놀래는 그런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좀 심하다 뿐이지 대체로의 수준이 그런 게 아닐까. 우리나라가 그냥 오갈 데 없으니까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만도 어디냐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장애 아동들은 제가 장애인이라서 그런 건지 또 장애라는 것에 더 씌워져서 더욱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고 해서 이런 시설들이 좀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이런 데 좀 힘을 써서 이런 일들이 못 일어나게 국가의 세금이 이런 데 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강력한 국가, 또 그 선진적인 국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이런 시설을 감시하는 눈을 길러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이다. 장애가 있고 고아라고 해도 사람이다. 무시해도 되는, 그냥 길러주니까 고마운 그런 게 아닌 올바로 모두가 같이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같이 감시하고 이런 데에 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 내용 들으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담비의 노래입니다. 미쳤어. 옛날에 참 그 룰라도 전설적인 레전드죠. 그 바다돌림이 체리나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술해서 지금 그러니까 좋아하셨었다고. 우주 아빠님, 죄송합니다. 우주 아빠님이 체리나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매력 있었죠. 저도 꽤 괜찮은 애구나 싶었었는데 지금 수술하고 키도 요만하고 하셨는데 혼자 계시면서 요만하고 하다고 하시면 얼만큼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키도 요만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키도 작고 예. 아무튼 제가 딱 지금 말씀 나누려고 했던 내용이 이 수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형, 미에 대한 수술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케이블 TV에서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들한테 성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황신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요즘에 모든 문화와 그런 다른 방송도 비슷하긴 하지만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스스로 그렇게 고쳐서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많이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우연히 제가 보게 된 방송 그 내용에서는 남편은 너무 잘생기고 부인은 너무 못생겨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남편이 해야 하는 남편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 능력도 없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러고 있는데도 그런 생긴 것 때문에 기가 죽어서 살고 있는 리틀맘, 20살 리틀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분이 그 리틀맘이 신청을 했어요.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남편 때문에 위축감이 든다. 그런 사연을 갖고 신청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전문가들이 한다는 소리가 기초 화장도 안 하고 너무 꾸미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꾸며라. 꾸미면 좀 남편이 마음이 돌아서고 자기도 자신감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물론 어느 정도의 그 화장이나 어느 정도의 그 가꾸는 것,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거 필요는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여러 가지 분위기나 느낌, 말투, 이미지 그런 것에서 사람이 개성과 매력이 드러나는 거지. 오히려 이목구비가 예쁜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황신혜가 진행하는데 황신혜도 이목구비는 예쁘죠. 근데 표정이라든지 또 요새 보톡스를 너무 맞아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얼굴을 잘 웃어도 잘 웃어지지도 않고 부자연스럽다, 예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더 이목구비는 예쁜데 못생겨 보이는 반대로 이목구비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고 성격이 매력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갖습니다.
사람이 생긴 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분을 건드려도 되나 싶긴 하지만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목구비가 예쁜 편은 아니에요. 동양적인 얼굴이지, 동양적인 게 예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눈 크고 쌍꺼풀 있고 코 오똑하고 이런 전형적인 미의 그 민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호감을 갖고 매력 있게 보는 것은 자신이 자신감이 있고 노력도 하고 표정이 예뻐서가 아닐까. 주어진 조건 아래서 노력하고 발전하고 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없는 것을 일부러 막 수술해서 만들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은 그냥 허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선 자극적으로 외모를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딱 이 사연과 맞는 노래 골라봤습니다. 영턱스 클럽의 노래입니다. 못난이 컴플렉스.